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84회차 7월 23일 일요일 K리그 2부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지난번 2부 리그 분석에 대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번 경기도 2부 리그 경기로 준비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숙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253번부터 55번 충북 청주와 서울 이랜드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 262번부터 264번까지 충남 아산과 부천FC의 맞대결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경기 충북 청주와 서울 이랜드부터 지금 바로 양 팀의 지난 라운드 맞대결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충북 청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좀 줄일게요. 자, 충북 청주부터 시작할 건데 잠시만요. 자, 일단 청주 같은 경우는 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는데 성공했는데, 자, 일단 7경기 연속 무패라는 기록 자체는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상위 전력인 부천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에 축구를 다시 한번 보였고 성공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유효 슈팅이 한 개일 정도로 수비가 박스 근처에서 수비가 완벽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자, 피터가 복귀한 이후 2선과 3선에서 충분한 기여를 보여줬고 어느 정도 안정성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청주인데요. 다만 여전히 어느 정도 피터의 복귀로 인해 3선과 4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보장받는데, 다만 공격 전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자, 지나칠 정도로 조르지에만 의존하다 보는 청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력들이 이러한 패턴을 이미 꿰고 있고요. 자, 여기에 김도현 같은 옵션들이 기대치에 부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모양새고요. 여전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 중인 청주입니다. 스쿼드의 뎁스가 워낙 얇은 청주인데 마땅한 로테이션 자원이 없는 이런 팀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자, 비록 지난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언제 끊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상대 같은 경우는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와서 공을 점유하기 때문에 역습 찬스를 살릴 필요가 있는 청주인데, 시즌 초반 맞대결에서는 30%대의 점유율로 3골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빡빡한 일정 속에는 얼마나 효과적인 역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감이 드는 청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이랜드 같은 경우는 상위 전력인 김포를 상대로 오히려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프리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시즌 1인드의 최대 약점인 결정력 부족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경기였다. 굉장히 아쉬웠는데, 자, 이날 경기에서 츠바사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교체 출전을 했고 예열을 마쳤는데요. 자, 2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2선과 3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낸 츠바사였고, 최근 교체 자원으로 출전하는 이동률도 역시나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트레이드로 영입한 박정인이 최근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완벽한 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자, 이랜드에게 부족한 박스한 결정력이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자,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주도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역습과 수비라면 청주의 역습에 대한 대비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마무리가 될지가 문제인데요. 점유율만 가져가면서 실속은 못 챙기는 경기가 어쩌면 치러질 수도 있는 이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론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하는 경기인데요. 자, 그렇게 일단 무승부적 접근 당연히 추천드릴 건데요. 자,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무승부의 언더 쪽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왜? 두 팀 모두 득점력에
문제가 있고 공통점이죠. 청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어도 너무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명확하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랜드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부터가 문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이번 경기는 이랜드가 점유율 정도는 60%대까지는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청주 같은 경우는 역습을 놀이를 할 건데 최근 이랜드가 상대 역습에 대해 좋은 후방 대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모두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상황에서 저득점 쪽 접근을 추천드리면서 당연히 무승부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보여지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두 팀 모두 결정력이 부족하며 문제인 팀인데 청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인 조르지가 있지만 너무나도 의존적이고 이랜드는 이러한 스트라이커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짓자면 무승부 쪽 접근에 플러스 1.0 청주 핸디승의 2.5 언더 쪽 접근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4회차 2480.7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충남 아산과 부천FC의 맞대결로 준비했는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아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산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고요. 하지만 4팀 중 3팀이 우승권 팀을 상대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은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질 경기였다. 자, 오히려 이 4경기에서 기록한 8골 중 6골이 후반에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자, 다만 3경기 연속으로 상대에게 3골을 허용한 것은 문제다. 하지만 동시에 3경기 연속으로 상대에게 3골을 허용한 것은 명확한 문제점인데, 자, 아무리 상위 전력과의 대결이었다 해도 납득하기는 어려웠던 결과인데, 자, 수비진이 박스 안에서 상대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더운 날씨에 강행군을 이어가니 수비진이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특히 최근 3경기에 9실점 중 6실점이 후반 65분 이후에 나왔다. 자, 최근에 합류한 아폰자와 라파엘 간도 합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였고 시즌 초반부터 고군분투하던 두아르테 정도만 눈에 띄는 아산인데, 자, 압박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는 부천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선과 2선의 유기적인 볼 전개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재의 아산으로서는 조금은 어렵다. 압박 위주의 부천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선과 2선의 유기적인 패스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아산에게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보다 오히려 득점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충남 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부천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승격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데 9위 청주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이 정말 굴욕적이었는데요. 압박을 주로 활용하는 부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더운 날씨에 이틀밖에 쉬지 못해서 본인들이 원하던 플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경기였고요. 이번 경기는 그래도 4일을 쉬는 만큼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고요. 상대의 3선과 4선의 짜임새가
최근 나쁜 모습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1, 2선의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에서 득점력이 홈보다 좋은 것도 부천의 강점이고, 다만 기대를 모은 루페타가 아직까지는 팀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아쉽긴 하지만, 자,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수비의 집중력은 오히려 좋아진 부천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후반에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는 닐슨 주니어를 중심으로 후반에 상대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고 무실점 클린시트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후반에 득점이 많은 아산이지만 이러한 걱정도 조금은 덜어도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부천의 승리 그리고 2.5 언더 접근 추천드립니다. 왜냐? 아산은 최근 강팀을 연달아 만나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박스 안에서 상대를 놓치는 실수가 잦아지는 중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짜임새로 수비 짜임새로는 부천의 강력한 압박에 득점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자, 공격적으로도 최근 득점이 어려운 아산이고 최근 부천은 수비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올랐고 현재 아산의 새로운 용병들은 팀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천을 상대로 멀티 득점까지는 무리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천의 승리 쪽을 고배당으로 가져가면서 저득점을 부주력적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아산은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용병들이 아직까지 팀에 적응이 덜 됐고 여전히 수비에서는 잡음이 심각한 상황인 반면 부천은 최근 수비가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득점력도 원정에서 더 좋은 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부천의 승리 그리고 플러스 1.0 부천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 쪽 접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자, 오늘의 승부식 84회차 일요일 경기 K리그 2부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주력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래에 달려있는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문의 주셔서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